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성. 누구나 한 번쯤은 먼 훗날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보기 힘든 화성이 요즘 저녁 하늘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자, 이 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지구와 가장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 바로 화성이라고 하죠. 크기는 비록 지구의 절반, 지름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 기울어진 각도가 지구와 비슷하게 거의 25도 정도, 하루가 거의 24시간보다 조금 넘고, 정말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기온이 영하 65도예요. 참, 살기는 어렵죠. 쉽지 않죠. 중력은 지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는 지구의 한 1%, 그것도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에요. 이 화성. 자, 이 화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저녁 하늘이에요. 자, 저녁, 1월 12일 저녁 하늘이거든요. 굉장히 하늘이 화려합니다. 자, 밝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중에 반짝이지 않는 네 개의 밝은 별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둘, 가운데 하나, 왼쪽에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행성이에요.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금성. 우와, 할 정도로 밝게 보입니다. 자, 금성, 샛별, 또 저녁에 볼 때는 개밥바람이라고도 불리죠. 이 금성은 1등성보다 100배 정도 밝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토성, 1등성 정도의 밝기도 보이지만 금성 옆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하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목성, 금성보다는 덜 밝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달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밝습니다. 할 정도로 밝아요. 일등성보다 20배 정도 밝은 목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동쪽 위로 또 목성보다 조금 덜 밝지만 그래도 다른 일등성보다 밝은 붉은 별, 금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 하늘에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는 큰 계절이 시리우스. 그래서 목성, 화성, 시리우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자, 이 금성, 토성, 목성, 화성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 일렬로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이 선이 바로 황도예요. 지구와 태양을 도는 길 황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길처럼 보이죠. 이 황도는 태양계에 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황도를 따라서 태양계의 행성이라든가 달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밤에는 이 시리우스하고 화성이 거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목성, 화성, 시리우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달은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 화성이 가장 밝아지고 있어요. 현재 거의 시리우스만큼 밝은 마이너스 1.4등급. 근데 여기 자료마다 1.2, 1.3 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히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재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화성은 쌍둥이 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성이 있는 곳은 황소 자리고요. 오리온 자리 아래쪽으로 시리우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장 화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1월 12일 밤 11시경이에요. 이때가 되면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약 9,608만 킬로미터. 아유, 이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거리에 화성이 와 있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무엇일까요? 그때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화성입니다. 조만간 지구가 움직이고 금성이 움직이면서 금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행성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구, 화성이 일직선은 아니에요. 일직선이 아닌데 이렇게 가장 가까워집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화성이 돌면서
가장 가까워질 때가 바로 1월 12일 밤 11시 무렵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금, 여기 일주일이 좀 안 됐죠?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화성보다 좀 더 빠르게 공전하니까, 자, 며칠 지나면 해, 지구, 화성이 일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이 되면, 1월 16일이 되면 해, 지구, 화성이 일직선이 됩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충이라고 하거든요. 달이 망이 될 때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밝게 보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해, 지구, 화성이 일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화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시기는 사실 1월 16일이에요. 가장 가깝게 크게 보이는 것은 1월 12일,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이는 건 1월 16일. 그런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고려 신문과학관에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이번 1월 15일까지를 화성 관측 주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 저희 천문대 오셔가지고 저녁 관측하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든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는 대형 행성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월 16일이 되면 이때는 달이 쭉 움직여서 이제 저녁 8시쯤 되면 아직 뜨기 전이죠. 그리고 자, 여전히 금성, 그 다음에 주 행성들이 토성, 목성, 화성 보이죠. 금성은 며칠 사이에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토성하고 거리가 조금 막 금성이 토성을 추월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목성, 화성 거의 비슷하게 있죠. 자,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원래 이 행성들은 반짝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고 땅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대기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흔들려서 보이는 반짝이는데 당연히 행성빛들도 굴절되고 흔들리겠죠. 하지만 별은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작은 점이에요. 하지만 행성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큰 상태에서 조금 흔들리면 거의 흔들리면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금성이나 토성이나 목성, 화성은 흔들림을 거의 못 느낍니다. 다만 망원경을 이용해서 확대시키면 그때는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1월 16일 밤 달이 있기 전에 이렇게 아주 이 행성들이 쫙 있는데 이때가 화성이 사실은 제일 밝게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목성, 화성 다 겨울 별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화려해 보이죠. 겨울에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이유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밝은 별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등성이 15개인데 그중에 7개가 이 겨울 하늘에 모여 있습니다.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리게, 알데바란, 카펠라, 그 다음에 여기 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폴룩스, 프로키온. 쌍둥이 자리 중에 알파, 베타인데 베타 등성이에요. 시간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개, 7개. 그죠? 거기에다가 목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토성도 일등성이다 보니까 와 올겨울은 정말 희귀한 이 저녁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가 이 화성이 1월 12일 날은 조금 했는데 0.1 정도 조금 더 이제 밝아졌죠. 시리우스와 같은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 못 느낍니다. 아무튼 목성, 화성, 시리우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거의 1월 한 달 동안은 이 밝은 화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접일이 1월 12일인데 충인, 해, 지구, 화성의 일직선인 1월 16일이 더 밝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웠을 때가 더 밝게 보여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로 어퍼시전 서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을 때 서지. 밝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관찰자 바로 뒤에서 조명이 왔을 때 이 표면에 표면이 거칠거나 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물체가 더 밝게 보입니다. 옆에서 비치는 것보다는 정면에서 비치는 게 더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이나 달, 혜성 같은 천체를 관찰자의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밝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넌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이 외행성 세레스에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자,
태양빛의 정면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약 7도, 이 360도 중에서 7도 빗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흐려 보여요. 33도쯤 옆에서 보니까 훨씬 더 흐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일 때가 햇빛의 정면을 밝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멀더라도 더 밝다 이런 겁니다. 달 같은 경우에도 달이 망일 때가 제일 밝죠. 망이라는 것은 햇빛의 정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행성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의 정면을 받는 거예요. 영어로 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반대편에 행성이 놓이는 거고 그 일치선일 때 밝기가 늘어나가지고 더 밝게 보이는 현상, 오포지션 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우리 행성들을 보면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것은 내행성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자, 외행성이 태양을 돌다가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오는 것을 합이라고 하고 지구에서 볼 때는 해와 외행성이 같이 보이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고 삥 돌아와가지고 자, 태양의 반대편에 행성이 외행성에 놓일 때, 지구에서 볼 때는 해와 외행성이 반대로 보일 때, 요때를 오포지션, 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충이 때가 1월 16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에서부터 충까지 요 기간을 갖다가 회합주기, 시놉틱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이 회합주기라는 거 대략 2.2년, 그러니까 2.13년 이렇게 했는데 날짜로 780일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숫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충일 때는 지구와 화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지구는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에 옵니다. 그죠? 근데 화성은 공전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리죠. 그러니까 삥 돌아서 1년 후면 여기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2년이 지나면 지구가 삥 돌아서 여기 되고 다시 옵니다. 그런데 화성은 2년이 지났을 때는 여기 더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딱 2년 지났을 때 수성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지구 빠르니까 좀 더 가가지고 딱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따라잡는데 2.135년, 거의 2.2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회합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2일 날, 1월 16일 날 이렇게 가장 충이 됐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한 780일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다시 충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충일과하고 가장 가까워진 건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타원궤도 돌기 때문에 보통 가장 가까워지는 날하고 충인 날하고 뭐 한 며칠 정도 차이 나기도 하고 길어봤자 열흘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이내로 차이가 나고 짧을 때는 몇 시간 차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최근접일과 충이 다른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이 원형 궤도를 돈다면 항상 충일 때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근데 화성이 찌그러진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양의 정반대편에 가 있으면 합, 그리고 그쪽에서는 충인데 이 찌그러진 궤도를 돌다 보니까 실제로 가까워질 때하고 일시선이 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태양계 행성, 나사에서 나오는 행성 데이터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이 궤도 2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원이에요. 자, 지구는 0.017, 아주 조금 찌그러졌죠. 근데 화성은 0.094, 지구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더 찌그러졌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만큼 멀리 갔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제일 멀었을 때를 원일점, 가까워졌을 때는 근일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일 때가 최근접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 보면 뭐 제일 찌그러져 있는 궤도를 도는 것은 수성이고 수성을 빼고는 화성이 제일 찌그러져 있습니다. 금성이 아주 그냥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죠. 그리고 달, 그 다음에 목성, 토성 거의 이 화성에 비해서 절반 정도는 덜 찌그러져 있습니다. 천왕성도 마찬가지고요. 해왕성은 지구하고
이게 0.01이니까 지구보다 좀 더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화성. 저희가 1월 1일이야, 1월 올해 찍은 화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이 평소에는 멀다 보니까 이렇게도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달 초에 찍은 건데 이렇게 화성을 보면 붉은 표면과 시커멓게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소위 말해 바다 지형이거든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주변보다 좀 어둡게 낮은 지형인데 이런 지형들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화성 지구까지의 거리보다 1.5배 정도 태양에서 평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687일, 2년이 좀 안 되죠. 1.89년. 그래서 이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300m 삥 도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기준으로 해서 300m 돌 때는 687일 걸리고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회합, 이 충에서 충까지. 그러니까 달로 치면은 항성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상망월 비슷한 개념이에요. 회합 주기는 780일 정도가 걸립니다. 아까 2.13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찌그러진 궤도 20년 얼마 찌그러졌느냐? 0.093 지구보다 대략 한 5배 이상 더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 경사가 황도에서부터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1.9도 정도. 그래서 황도에서 정확히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사실은 이 2년 2개월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마다 화성의 탐사선을 발사해요. 그래서 2020년에 퍼서비어런스 발사된 것도 그때 근접하게 3달 전에 발사해가지고 3달 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을 때 발사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화성 근접이 오면은 그 한 두세 달 전에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2020년에는 미국의 퍼서비어런스서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해성 착륙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화성 탐사선 이렇게 보냈었는데 2022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죠. 그래서 그때는 발사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작년 가을이나 겨울에 좀 발사됐는데 거의 소식이 없어요. 경제가 안 좋은 건지 아직 코로나 여파가 있는 건지. 미국에서 탐사선을 보내려다가 이 뉴 글렌이라고 하는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들려고 했던 로켓이 완성이 안 되면서 그게 연기된 거 이외에는 특별한 발사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화성의 모습이에요. 가까워지니까 작년 8월에 이만했던 게 지금 이만하게 커진 거예요. 점점 좀 큰 거죠. 1월 16일이 가장 밝을 때인데, 자, 이때보다 사실 조금 더 커요. 1월 12일이. 근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반 정도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내년 5월 달쯤 되면 확 작아집니다. 그래서 화성 보시려면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안 오면 2월 달만 가면 벌써 또 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3월 달 되면 푹푹푹 줄어듭니다. 밝기는 훨씬 더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달이 합성목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년 2개월 후면은 다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직근거리가 9,608만 킬로미터인데 2년 지났을 때 자 2027년 2월 20일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가 또 제일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지금보다 거의 1,500만 킬로미터 이상 더 멀어요. 그럼 다시 또 자 2년 2개월 기다려서 좀 기다려서 또 2029년 3월 말 이때도 지금보다 조금 머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가까운 화성을 이 가까워지고 더 큰 화성을 보려면 2031년 5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심하죠. 물론 앞으로 가장 가까워진 대근접 시기는 2035년 9월 11일입니다. 이때 되면 정말 크게 보이죠. 2035년 9월 11일 대근접.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근접하는 게 15년, 17년 주기로 대근접 주기가 옵니다. 2003년에 엄청나게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년 만에 가장 가까워졌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에는 그때도 6,500만 킬로미터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더 15년, 17년 정도 흘렀으니까 언제예요? 2015년에 2025년, 2000 35년이죠. 이게 17년 동안 2035년이죠. 35년에
9,500만 킬로미터 정도.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15년이나 17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 2000, 몇 년이죠? 2050년. 그죠? 2050년 되고, 근데 해봤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2003년 이후에 가장 가까워지는 건 2082년인데, 아,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2035년 9월 12일. 이때는 꽤 많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번보다 더 가까운 것은 2031년이고, 훨씬 더 가까우고 큰 걸 보려면 2035년 9월 11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3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2035년 9월, 또 다른 우리나라의 큰 기념비적인 또 천문 현상이 있습니다. 2035년 9월 2일에 우리나라의 개기일식이 있거든요. 야, 개기일식도 있고 화성도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2035년 9월이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대근정 2035년 9월 11일입니다. 자, 이렇게 근접할 때마다의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에 2018년에는 0.4, 굉장히 가까워졌었죠. 그래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엔 2년 후에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2029년에도 지구보다 멀고요. 점점 가까워져서 2035년이 가장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50년. 2035년이 인류가 화성에 유인 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35년, 야, 세상이 가장 밝게 보이죠? 개기일이 일어나죠? 또 우리나라 우주인이 안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접근할 때마다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5년이 요만해요, 지금. 2020년 좀 더 컸었고요. 근데 2년은 작아요. 4년, 5년 후에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자, 2031년이 되지만이 지금보다 더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31년까지 기다리셔야지만이 지금보다 큰, 6년 이상 기다려야지만이 지금보다 큰 걸 보여요. 이 사이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는 이것도 훨씬 더 작습니다. 멀리 돌아오기 때문에 2035년, 와, 지금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크네요. 이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요즘 화성이 하늘에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행은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난 12월 달부터 쭉 가다가 지구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다가 자, 여기서 지구가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빨리 움직이니까 일리 가고 있는 화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6일이었어요. 이거라고. 지금은 점점 지구가 빨리 가니까 화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 7번 지점에 되면 그 7번 지점에 가는 게 이제 2월 23일이에요. 이때쯤 되면 자, 다시 또 화성이 하늘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외행성들이 순행과 역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충일대를 전후해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구가 추월하는 거예요. 지금은 화성이 하늘에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쪽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자, 화성이 붉게 보이는 이유. 뜨거운 거 아니죠? 붉은색의 산화철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녹슨 철 성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 화성에다가 일론 머스크, 자, 100만 명이 거주하는 식민지 만들겠다고 해서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화성을 거쳐서 아니, 달을 거쳐서 화성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안 가고 지구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 보고 싶대요. 자, 이렇게 스타쉽이라는 거 100m가 넘는 이런 거대한 로켓을 만듭니다. 연료를 메탄을 이용해요. 화성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물과 반응시켜가지고, 자, 물과 반응시켜서 메탄을 얻어서 그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일반적으로 이 가솔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메탄을 갖다가 연료로 쓰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자, 작년 10월 13일이었죠. 이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T 대단했어요. minus five,
4, 3, 2, 이제 1. 모든 분들이지만 스타시드 날릴 거예요. 이게 날리는 공간에서 100명을 태우고 We have 니다 liftoff. 발생해가지고 Vehicles pitching downrange. 정말 눈물 나는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앨런 머스크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더 높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높게 Booster after chamber pressure nominal. 점점 고도 1km. 자, 속도는 시속 500km 넘어섰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자, 이제 Now pass through the maximum aerodynamic pressure, the most stress the vehicle is going to see on the way uphill. 시속 1200km, 13km 넘고 있습니다. 자, 1분 지나고 어서 올라가다가 이제 80km, 70km도 올라가면 이제 일단이 분리가 될 거예요. Booster Coming up on nominal. hot staging next. 67. 자, 이제 거의 Ship engine 일단이 start up. Both engines cut off. 이제 일단이 Stage separation.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로 날아가는데 Booster Stage separation. separation, hot stage 다시 지구로 separation 돌아옵니다. confirmed. 그래서 엔진을 점화해가지고 발사대에 정확히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로켓 비용의 70% 이상이 1단 로켓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점화해가지고 발사대에 정확히 안착을 합니다. We're now down to 3 Raptor engines. We can see those chopsticks now. 저 만화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로켓이거든요. 자, 이 스컷이 올해 3월 이상 발사 이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목표가 숫자부터 우선을 이렇게 50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해만 20번 이상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달의 우주인들을 착륙시키는 그 우주선이 바로 이 스타쉽입니다. 그리고 달을 전초기지, 전진기지 삼아가지고 화성까지 갈 거예요. 근데 화성에는 태양풍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 거대한 수소폭탄이에요. 엄청난 방사능이 날라옵니다. 근데 화성도 과거에는 자기장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38억 년 이상 전에는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기도 많았고 물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따뜻했을 거고 생명체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30억 년 전부터 화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장이 사라지고 점점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죠. 태양풍들이 이렇게 자기장에 따라서 남과 북으로 오다가 공기와 부딪혀서 빛을 내게 하는 현상. 주로 산소와 부딪히지만 바로 오로라죠. 자, 보세요. 이 오로라. 제가 봤던 가장 멋진 오로라입니다. 오로라가 잘 보인다는 뜻, 지구의 보호막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그 방송국에 앵커랑 같이 가가지고 촬영하면서 본 건데요. 동영상입니다. 타임랩스가 아니라 이 오로라가 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시끄럽네요. 그만큼 지구의 보호막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성 이번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화성이 결코 지구의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지구의 강한 가장 험한 오지도 화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국이에요. 그죠? 자, 가만히 아름다운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이고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돌아온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성 보자 막 이러면서 결론은 지구가 더 아름답다. 지구를 더 보호하자 이렇게 끝났거든요. 아무튼 이번 달에 가기 전에 천문대 오셔가지고 꼭 한번 망원경으로 이 화성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뭐 망원경 보더라도 목성이라든가 화성, 금성처럼 크진 않아요. 워낙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의 그래도 제2의 지구가 될지도 모르는 화성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월 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이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도랍 화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월 19일까지 저희 천문과학관에 오시면 화성 대형 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